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계좌도 힘들고 참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뉴욕 지수 선물의 하락 그리고 홍콩의 증권거래세 인상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맥을 못 추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고 특히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반등해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과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갭상승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승 출발 이후에 일단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지수의 좀 되돌림 과정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연속성의 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은 작년 8월 달에 박스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달부터 박스 권역의 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렇게 이런 박스 구간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좀 유사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다만 봐야 될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이 추세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들이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이탈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기간적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쪽에 매수로 좀 짓게 됐던 부분들은 블록딜에 대한 영향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참여를 해왔었죠. 근데 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 그나마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3,1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니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3,1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치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깊었었죠. 1차적으로는 94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우선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는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역이에요. 어제 아마 많이들 불안해하셨었는데 시장이 변동성을 좀 동반한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신다라고 하게 된다면 잠시 쉬는 그런 전략도 좋다.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대응 전략들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전일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대부분이 다 올라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철강이라든가 조선, 뭐 건설, 화학 이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IT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MSCI 리밸런싱이 좀 있는데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비중에 대한 조절,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아마 대형주 쪽에 있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앤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건설사 쪽에 있어서 이 수주가 19년도부터 2년 연속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1상급에 있어 신도시 구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건설 섹터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뭐 GS건설이라든가 DLENC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밀렸죠.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건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로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덴티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급락장에서도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더준비존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오를장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강하게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감을 했었죠. 미국 뉴욕 이 지수 선물의 하락 그리고 홍콩의 증권거래세 인상 소식이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시장도 그 타격을 고스란히 전해받았습니다. 코스피가 연초에 코스피가 3,000선을 넘으면서 이제는 이 3,0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재차 하락으로 가면서 좀 많이들 흔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봐야 될지 오늘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많이 빠진 영향으로 오늘은 다시 반발 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5% 오릅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홀로 굳건히 보합권을 좀 지켜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들어왔었는데 자,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83,300원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더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네요. 4%대 오르면서 141,500원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 2% 상승으로
상승으로 3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국토부가 어제 현대차의 이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불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1.8% 오르면서 8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현대차 1.5%가량 상승입니다. 현대차 전기차의 이 배터리 전량 리콜 실시하기로 했죠. 리콜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거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신속한 리콜 결정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다시 좀 빨간불을 켜내요. 2%가량 올려 세우면서 7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2.6% 오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해준 종목입니다. 오늘은 28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모두 다 1% 넘게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59% 오르면서 3,042포인트, 코스닥은 1.8% 오르면서 9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다 전부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 다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3% 상승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어제 장에서 2%대 상승하면서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어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네요. 2% 오르면서 29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독일의 머크사와 피아주사 원천기술 위탁 개발 생산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3.4% 상승으로 1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나 전부 다 빨간불 켜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빨간불 켜는 것 같네요. 2.28% 오르면서 16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CJ는 1.4% 상승 12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2.1% 오르면서 3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빠진 탓에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 장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과연 지금 시장 좀 위기로 봐야 될지 기회로 봐야 될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종목 시그널 같이 들어볼게요. 네, 시장 빠진 것은 어제 홍콩 정부 쪽에서의 주식거래 인지세율을 좀 올린 부분에 있어서의 충격을 좀 받으면서 아시아 시장들이 다 좋지 않은 흐름이 보였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기회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린다 해서 오늘 지금 시장이 시가를 높게 잡고 좀 잘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잠중에 좀 밀린다고 하면은 현금 확보하셨던 분들은 매수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현금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좀 충격을 좀 받으면서 좀 밀렸던 분들은 이번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을 갔다가 추후에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때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가 좀 SK하이닉스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당분간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좀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조금 주도를 할 수 있는 그 주가의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수 기회가 좀 되겠고, 현금 없으신 분들은 반등 시에는 현금 확보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시그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가 좀 되겠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석이라든가 구리 등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 이후에 추세가 계속해서 억눌러 있었던 그런 흐름인데,
자, 월봉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빠지면서 추세가 좀 억눌러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바닥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스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하지만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13만 3천 원짜리가 29만 5천 원까지 맞기 때문에 뭐 배 이상의 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유자들의 영향이 좀 되겠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이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꺾이느냐,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꺾이느냐, 그 추세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뭐 시장이 돌아서고 그런다고 해서 쭉 가면 모르는데, 반등에 그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반등했다가 하락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장의 추세를 좀 보시면서 볼 것 같은데, 뭐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한 29만 5천 원 돌파하는 이 부분까지는 30만 원까지, 31만 원까지 보시되 시장과 함께 같이 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대유가 좀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료, 그 다음에 농약을 좀 제조를 하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지분이 좀 넘어가면서 조강 IL이 최대 주주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곡물 가격도 좀 상승을 하면서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종목들이 좀 수혜가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어제 이제 뭐 시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워낙 종목이 좀 크게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농업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불가격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온 그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설립한 지가 1917년도에 설립했고, 상장은 2018년 됐는데, 설립 대비해서 상장이 너무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이 회사를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관계손익이 안 나온 거 아닙니다.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자리가 어제 급락했던 자리가 저점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해서, 오늘 뭐 한 0.68%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또 매수 기회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뭐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밀려서 120시선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또 여기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동전주에서 기패주로 바뀌었습니다. 41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94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회사의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조금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됐을 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종목을 좀 보면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의 파동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좀 간주하면서 좀 대응을 좀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손절 라인은 21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61선까지는 충분히 하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지도 보시면은 8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300원 또는 조금 더 간다고 하면 2,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연보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보학 같은 경우는 가격 발표, 폴리올레핀 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이게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 뭐 자동차, IT, 뭐 인테리어, 뭐 포장재, 뭐 태양광 이런 종목, 이런 것들에 좀 부합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국내 자동차의 그 도어 트리, 헤드라인이, 그다음에 사이드 필러, 인스트루먼트 판넬, 패드리 등의 내장재에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과일 포장재, 뭐 안충 포장재라든가 기능성 마루 바닥 안충재도 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 관련된, 뭐 안충재 관련된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뭐 층간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성 마루 바닥 안충재가 뭐 좋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층간 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테리어용 단열재, 뭐 폼블럭, 폼테이프, 인솔 등 생활 가전용품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폼블럭 같은 경우, 뭐 단열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수혜가 될 수 없겠지만은 추후에 또 날씨가 좀 겨울이 도래하면서 좀 추워진다면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부각될 수 있으니까 뭐 계절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모바일용 소재, 모듈용 실링제, 뭐 금속 도금용, 뭐 반도체 칩케이스 등 IT 부품 소재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뭐 태양광 모듈 실링제라든가 축구공 내피제, 우창, 뭐 실링제 등 특수 기능성 제품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서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난 뭐 여름에 세종시 쪽으로 국회를 좀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 회사가 본사가 청주 지역에 또 공장도 청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세종시 이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지난 7월달에 이렇게 이제 급등한 후에 제로가 나왔었죠. 갑자기 여당 쪽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일 급등하면서 좀 상승했지만 그대로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 박스권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박스권이지만 조금씩 작은 파동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떤가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고점도 보시면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주가의 그 가치를 좀 봐도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무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채가 없이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1000%대를 현재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주당 이번에 75원 현금 배당도 주면서 매년 지금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해서 배당금을 꾸준히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부분에 있어서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시자는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였죠. 4,065원을 좀 매수가 잡고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00원, 선저가는 3,8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영보화학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이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6% 그리고 코스닥 1.7%씩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개인이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아직 소폭 7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이제 반등이 잘 나와서 움직임이 괜찮은 상황인데요. 지금 지수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데요.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 지수가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동안 5일 이평선을 이탈시킨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나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이렇게 올선을 회복시켰을 경우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작년도 이제 박스권 횡보했던 장이 있죠. 8, 9, 10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보시게 되면 5일 이평선을 회복시킨 이후부터는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부터 이제 상승 출발 잘 해줬고요. 여기서 아침에 이제 잠깐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아직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조정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5일선 위로 안착 여부를 한번 오늘 내일 잘 지켜보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해준다 하면 지수는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하시고, 단기적인 이제 뭐 하락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네,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중에서 보니까 네이버가 있네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분노리포트에서 지난번에 한번 편입을 시키면서 수익을 좀 꽤나 괜찮게 봤어요. 1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요거는 어저께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볼 때 고점 구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돌파한 구간이죠. 이 갭 구간을 이렇게 메우는 형태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지수 형태랑 거의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는 뭐 매수 가능한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할 때는 손절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챙기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제가 잡아드린다면 이날 갭 뜨기 전날의 종가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만 6,500원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게 되면 한 3% 정도의 짧은 손절이 될 것 같고, 요거 약간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신고가 돌파한 구간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35만 원대에 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트렌드를 이제 상승 트렌드가 꺾이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상승하면서 만들어줬던 흐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왔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단기적인 박스권이나 추세를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줬다가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가 살짝 꺾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내일 해서 좀 전에 코스피나 뭐 지수 설명드린 것처럼 5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못 나온다면 네이버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구간은 아무래도 35만 원 약간 하단 부근인 신고가 돌파했던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싸게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비중을 크게 들어갈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 짧게 3% 정도 잡고 접근하시고, 오늘 들어가시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쯤 5일선 위로 주가가 갭 상승 출발해서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양봉으로 돌파를 해준다든지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보유 관점으로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금 미국에 이제 와패드 인수를 했는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헤드쿼터를 미국으로 옮겨요. 그러면 와패드와의 합병 이후에 나스닥 상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라인이 야후 재팬과 이렇게 이제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와의 이제 합작법인으로 이제 지호lding스라는 걸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손정 회장이 잘하는 게 투자한 회사들의 나스닥 상장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닙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이
헤드쿼터를 미국으로 옮겼다라는 부분은 팩트고요. 와패드 인수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두 개의 IP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상상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 매수 가능하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은 매수를 딱 하는 자리는 살짝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저항을 받아줬던 가격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한다든지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눌리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격대는 지금 살짝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5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5일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보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때, 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안 좋을 때,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이 회복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네이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도 시장 반등보다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노 리포트에 넣었던 부분이고요. 시장이 반등하는 1월 말에 급락 나오고 2월 초 반등하는 흐름들이 쭉 나와줄 때 굉장히 강하게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 시장보다 현재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다른 게임 회사들과 비교를 좀 해본다 하면 펄어비스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에 비교를 해본다면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도하게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더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잘 이어진다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한 6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매수, 조정 시 5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손절가, 3일 전 2월 23일 저가입니다. 5만 1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러셀이네요. 자, 러셀도 한 두세 번 정도 도노 리포트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상한가 가면서 요날 추천드리고 바로 이제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현재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셀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진보 반도체를 리서비시,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회사 중에 러셀 로보틱스라고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매수를 조정시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저께 주가 흐름을 한번 본다면요, 어제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6,000원대 저항 구간에서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져요. 상승 시 분명히 매물 부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봉상 보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졌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앞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게 터진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지금 5일선이나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조정 크게 받았던 종목들보다는 강세에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정이 좀 나온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 정도의 수익을 노리시고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노리신다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한번 봐보셔도 괜찮겠다.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이라든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인 흐름들 중에서도 이쪽은 지금 러셀이라든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든지 이쪽은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이것보다는 더 좋게 더 좋은 시세를 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이걸 더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신규로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이 주가 자체는 상승 흐름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신고가 지금 99,000원대를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신고가 돌파하고 주가가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고요. 한국금융지주에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비중을 한 번에 때려 사시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오름세를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88%까지 상승폭 키워놓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77%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양시장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매수를 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금투 쪽에서는 물량을 내놓지만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 장초반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강한데, 아직 더 가야 되죠. 어제 워낙에 좀 얻어 터져나가지고 좀 많이 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한 국내 시장이 좀 연출되기를 좀 오늘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끝까지 좀 힘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보자면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좋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올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덩달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의 반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이게 제가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2월 18일 날 다음 날 2월 19일 금요일 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머리에 쥐난다고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2월 19일 날 반등이 나오면은 이건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지없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 좀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주가 상황 자체가 여기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상승 추세 또 시장이 조금 굉장히 안정되고 뉴욕 증시가 어제 새벽에 이어서 내일 새벽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 드리긴 하는데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를 보면 이 종목을 이제 사야 되는 건가? 이제 코나에 대한
전기차 악재에 대한 흐름이 그 포인트가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좀 가능성이 좀 이런 이슈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네, 주가가 올려치게 될 경우에 전고점 27만 원 이상까지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30만 원 이상까지 조금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구간대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도 많이 밀려서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마찬가지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 모습이지만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깨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과감한 매수 필요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보시고 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단기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대한그린파워예요. 대한그린파워라고 2월부터 해서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바닥부터 해서 3배까지 이제 올라 있는 2월 달부터 하더라도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 이 종목이 대한그린에너지와 손을 잡고서 본격적으로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유지 보수 관련된 업무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매출이 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진 않는 모습이라 사실 조정 때 매수를 이용하셔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게 따라가면 안 되는 구간이죠, 당연히. 그래서 반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그냥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으실까 생각은 듭니다. 이미 완전 2월 바닥부터 해서 3배가 오른 상황이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지실 수 있지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하면서 또 호가창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라 딱히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단타를 하셔야 될 영역이라서 진짜 잘 하시는 전문 투자자분들 아니면 정말 잘 하시는 분들만 대응을 하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니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면 메디톡스예요. 자, 메디톡스가 대웅과의 큰 싸움에서 결국 승기를 잡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주가가 답을 해주는 거니까 대웅 같은 경우 비교해보자면 사실 전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메디톡스가 우선은 반등을 크게 하다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코스톡주 국가 출하 승인 결정 소식이 있고 이에 관련해서 이제 보툴리늄 톡신 제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승인이 난 건데 큰 폭의 상승을 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우선은 이 종목이 그 큰 하락을 거친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가격 범위 20만 원대까지 우선 한 번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나서 그 가격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정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한번 이제 손바뀜이라 표현을 하죠. 이 손바뀜 이후에 상승을 다시 줄 가능성이 우선은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런데 하나 조금 걱정인 것은 바닥에서 원체 튀어오르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 터라 이게 반등 쪽 분위기를 타면서 올려쳐면서 치면서 20만 원까지 1차적인 안착이 좀 필요한데 그 포인트가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리는 정말 한 20만 원 정도 포인트는 나와줘야 정말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의 메디톡스 나쁘지는 않은데 우선 관망을 하셨다가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서 20만 원대 안착을 하던가 아니면은 좀 조정이 끝마치는 자리가 하루 이틀 더 나오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관망도 하시다가 반등 나오는 포인트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좀 관망하셨다가 대응하시는 전략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이톡스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보면은 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들 흐름이 조금 굉장히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인데요.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해요. 원체 조금 이제 좀 재미없게 좀 흐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건데 반등이 4%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사실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슈로 잡진 않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형제가 바닥을 좀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고점에서 많이들 물려 계실 텐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보면은 제가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주가가 같이 가는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해서 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를 추천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가 처음 추천을 좀 하는데 매수가 현재가를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우선 10만 원을 봅니다. 10만 원 보고서 대응을 하고 손절가는 굳이 잡진 않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SK하이닉스만큼의 실적 그 이상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평택 공장에 대한 부분 또 신규로 라인 돌아가는 모습도 있고 좀 더 자세한 그 내용들 통해서 본다면 계속 현재 D램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삼성전자도 이제 TSMC 이상으로 좀 크게 키우려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쉽사리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적 분위기를 좀 강하게 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고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8만 원짜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자리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조정 시마다 매수 의견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심 가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오늘 삼성전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8만 원 선 굳건하게 좀 잘 지켜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은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78% 상승 중이고요. 개인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 연기금이 오늘은 880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최장 40일간의 순 매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매수로 전환이 돼줄지 이 수급 개선의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